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건데, 아유미라는 한 여성이 있었대요. 자, 아유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 또한 이누나키 터널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 지인들과 같이 이 귀신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가려고 해요. 야,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래? 귀신 나온다니까. 궁금하지 않아?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터널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유미하고 일행들이 뭐야, 역시 뭐 귀신 다 개뻥 없네, 집에 가자 라면서 차에 타서 운전을 하려는 순간에 저기서 순경이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지? 혹시 들어간 걸렸나? 라고 해서 그 아유미 일행이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했더니 경찰이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에? 그래서 이 아유미 일행이 저희가 뭐 어쨌다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했더니 순경이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위험하게 여자 한 명을 차 지붕 위에 왜 태워요? 난 이거 사실 이렇게 대본으로 치면서 엄청 소름 끼쳤는데. 대박이죠. 난 지금 내가 이거 연기하면서도 소름이 이렇게 쫙 올랐어. 뭔가 닭살이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서는 진짜 일파만파 되게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곳에서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또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담으로는 1988년 이곳에서 한 젊은 남성이 탑승한 차량이 막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 터널 중간에서 차가 딱 멈춘 거야.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터널을 갇히게 됐어. 그런데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차에 불이 붙은 거야. 불이 빡 붙었는데 남자가 문을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차에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이 사건이 굳이 원인 불명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 이곳에서 어떤 폭주족들이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가솔린을 붓고 산 사람을 그냥 불태워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거든. 자,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누나키 터널의 린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8년 12월 7일 날 벌어집니다. 자,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어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에야마 코이치라는 남성이었어요. 당시 나이 20살이었어. 자, 이 우에야마 군은요,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에 신호대기로 차를 잠깐 멈춘 거야. 그런데 실제로도 이 남성은 굉장히 성실하고 좀 조용하고 착한 성격의 남성이었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쨌든 신호대기로 차를 잠깐 멈췄는데 동네에 살고 있던 폭주족, 그러니까 양아치 5명이 이 남자한테 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있잖아. 내가 지금 여자를 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차가 없네. 차 좀 빌릴 수 있을까? 당연히 이 남자애가 차를 빌려주겠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우에야마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5명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여러분? 16살에서 19살이야. 그래서 이 양아치 5명이, 10대 5명이 이 20살짜리 우에야마 군을 납치를 합니다. 감금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한 이 우에야마 군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몰래 도망을 가는데 온몸을 다 두들겨 맞았으니까 도망가도 멀리 도망갈 수 있겠어? 얼마 도망가지 못해. 그리고 다시 잡혀요. 그래서 이에 열받은 이 일행들이 더 세게 때리는 거야. 네가 도망을 가? 도망을 가? 도망을 가? 이러면서. 그런데 이 자기들이 봐도 이 우에야마가 너무 많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몰골이 아니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4명, 그 5명 중 이 4명이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도망도 못 갈 거고 도망간다고 해도 뭐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만하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주범, 대장을 맡고 있던 어떤 한 남자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새끼 도망가서 신고하면 어떡하려 그래? 니네가 까먹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네랑 나랑 공범이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들은 공범이다. 얘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내가 더 많이 때렸던 네가 더 많이 때렸던 상관없이 우리들은 다 똑같은 공범이니까 다 똑같이 체포가 될 거다 라고 협박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우에야마 씨를 죽이기로 합니다. 자, 우에야마 씨는 차 트렁크에 이렇게 갇혀진 채 트렁크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때렸는지 알아? 렌치 이런 거 있죠. 펜치, 렌치 이런 걸로 공구들 같은 걸로도 얘를 막 때려. 이 사람은 공구로 맞고 벤치로 맞고 막 렌치로 맞고 막 맞아. 그것도 물론 그 주범, 대장이란 남자애가 주도하게 된 거지. 그런데 시체를 강이나 바다에 버려버리면 언젠가는 시체가 뜨기 마련이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바로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리자라는 의견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근처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이 없는데 차가 저기 멈췄거든요. 기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가솔 휘발유를 받아와요. 그래서 휘발유를 페트병으로 넣어서 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비는 우에야마 군에게 뿌려. 살려주세요. 저 진짜 아무데도 말 안 할게요. 저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그냥 막 뿌려. 막 빌고 있는 그 우에야마 군한테. 그리고 어떻게 했냐? 우에야마 군을 터널로 끌고 들어갑니다. 터널로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을 붙였냐? 우에야마의 손발을 일단 묶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몇 번이나 벽돌로 내려쳤대.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때리니까 이 피가 여기 터널 밖에 가드레일까지 다 이렇게 튀었대. 터널 밖으로도 튀고 그 터널 그 벽에도 다 튀었대. 그 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이 우에야마 씨를 보면서 이 양아치들이 어떻게 했냐? 살려줄까? 싫어. 라이터를 켜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산채로 불이 붙은 이 우에야마 군의 고통에 찬 그런 절규. 으아! 아, 뜨거워! 막 이러면서. 이 터널 안에 이 우에야마 군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꽉 울려찼대. 그리고 가해자들은 불을 던져놓고 도망 나와요. 그리고 우에야마 군이 멈춰지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3번 정도를 터널 안에 들어가서 우에야마 군이 죽었는지 사망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시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뜨겁잖아. 그래서 이 고통에 너무 미쳐서 터널 입구까지 막 이 우에야마 군이 도망 나온 거야. 입구까지. 그런데 도망가다가 힘이 다해서 쓰러져 버렸대. 어쨌든 사망을 확인하고 마을로 돌아갔어, 애들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는 거지. 야, 수고했다.
술을 한 잔 두 잔 먹는 얘네들이 이제 술이 취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 있던 주범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알아요? 아, 모르지? 사람 죽여봤어? 나 오늘 사람 불에 구웠어. 아유, 죽더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여봤냐고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자기는 사람을 죽여봤다. 나는 사람을 불에 구워가지고 죽였다. 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출동하죠. 그리고 다음날 낮에 우에야마상의 시신이 이 터널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양아치들은 체포가 되죠. 1991년 3월 8일 후쿠오카 지법에서 열린 이 항소심 판결. 항소심이 여러분 뭐냐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재판이 나왔어. 난 이거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또다시 항소를 하는 거야. 이걸 바로 항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 당시 주범, 당시 나 19살밖에 안 된 애가 재판을 받을 땐 21살이었대요. 거기서도 무기징역을 받아.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 이렇게 확정적인 살인은 없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직 10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형을 요구하고 또다시 상고를 했지만 그 당시에 재판을 맡았던 마에다 카츠아키 재판장이 이 범행은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잔악하다. 그리고 그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어져야 되는 책임은 무거워야만 한다. 라면서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다른 멤버들로 유죄로 확정돼서 징역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또 어떤 사진이 찍혀. 이것도 일본 한 커플이 이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막 찍고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어떤 사진이 찍혀. 근데 밖에 자기가 터널을 나왔는데 폭주족들이 이렇게 밖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폭주족이 무서워서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하다가 나중에 봤는데 뭔가 이상한 게 찍혀서 그 부분만 캡처해서 올린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여기가 폭주족이 이렇게 앉아있는 건 얘는 사람이야. 뭐 오토바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두워가지고 되게 깜깜하니까 여기가. 그래서 폭주족이 이렇게 앉아서 뭐 오토바이를 보고 있는 차를 보고 있는지 안고 있고 여기 하얗게 서 있는 두 명의 사람 있죠. 사람은 아니야. 형체. 이게 그 당시에 없었대. 그런데 비디오를 보고 딱 촬영을 했는데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발이 없고요. 뭔가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비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자의 그 차가 있는 부분에 이 남자가 있는 부분 뒷부분이 안 비쳐.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뒷부분이 다 비쳐. 그러니까 하얀색 형체야 그냥. 폭주족 앞에 이렇게 무슨 형체가 서 있었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1년도에 2월달에 그 신령 체험 가가지고 5명들이 그 차에 다 부딪혀 죽었잖아. 그런데 다 4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났잖아. 중태에 빠졌잖아. 근데 이게 우에야마 린치 사건이랑 피해자들, 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랑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나이대가 비슷해. 다 10대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심령 체험을 하러 갔던 담력 훈련하러 갔던 이 승용차 끌고 갔던 트럭이랑 부딪힌 이 5명의 10대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과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억울하게 죽은 우에야마 군의 그 귀신이 악령이 된 거야. 악귀가 돼서 그들을 데려갔다 라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우에야마 군이 원령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가면은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채 고통에 울부짖는 듯한 귀신이 출몰하는 걸 본 사람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해. 대박이죠. 자, 1988년 이누나키 터널 린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동안 이누나키 터널에 대한 큰 논란이 막 터진 거야.
아니 어떻게 이 터널을 그냥 냅뒀냐 이렇게 해놨냐. 그리고 인터넷에서 계속 이상한 게 발견된다. 뭐 귀신이 나온다. 뭐 교통사고도 나고 살인사건도 나고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나는데 왜 대체 이거를 가만두냐. 왜냐면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은 다 미해결 사건이야. 그리고 애당초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기도 되게 힘들었대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야? 아무 사람들도 안 와. 그러니까 나쁜 짓 하기 좋은 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기가 불량배들의 집합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생각해낸 게 뭐냐? 그래, 이 터널을 이제 폐쇄하고 딴 터널을 뚫자라고 해서 왕복 2차선의 직선형 터널인 신이누아키 터널을 계획하게 된 거야.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죠. 그리고 1994년 신 터널이 뚫리자마자 이 구 터널이 이렇게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은 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뭐 신 터널이에요. 왜냐면 지금 막혀있지가 않지. 보면 약간 여기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가 신 터널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구 이누나키 터널로 가는 곳이야. 자, 신 이누나키 터널은요, 길이가 1560m입니다. 더 깊죠. 구 이누나키 터널보다. 1994년 구 이누나키 터널을 대체로 하는 이 직선 노선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이 터널이 운행 중이에요. 구 이누나키 터널과 마찬가지로 그 왕복 2차선 도로야. 그러니까 차가 2대만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 이누나키 터널에서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찍힌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구 이누나키 터널, 신 이누나키 터널 이 두 군데가 일본의 3대 공포 터널로 불려요. 그래서 심령 스팟, 고스트 스팟, 무서운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그런 거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여기를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신 이누나키 터널은 지금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요. 자, 신 이누나키 터널 앞에서도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몇십 년 동안이나 무사고, 그러니까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야. 몇십 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인 어떤 사람이, 자, 이누나키 터널 앞에서 그 멈춤 신호에 차를 멈췄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떡해? 접촉사고가 나.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자동차 브레이크 진짜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냥,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진짜라니까. 라면서 되게 억울해했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2번 다시 내가 이 터널로 지나가나 봐라. 라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신 이누나키 터널 앞에서 밤 늦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그 앞에 터널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차를 세운대요. 저 좀 태워주세요. 또 차를 세우려고 그런대. 어떤 여자가.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되게 자주 출몰한대요. 그리고 이누나키 이 마을 있잖아. 이 터널 근처에는 일본의 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마을이 있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자는 살아 들어올 수 없다라는 또 도시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터널만 가지고 올까 아니면 이 마을 얘기도 가지고 올까 하다가 마을 이야기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에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워낙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주변도 고스트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터널뿐만 아니라 이 근처의 마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괴담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누나키 마을입니다.
자, 이 이누나키 마을을 둘러싼 소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소문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요, 바로 그 이누나키 터널 근처에 있는 실제로 있는 폐가들이에요. 원인 불명의 폐가들. 그 터널 근처에 있는 마을 중에서 폐가들을 찍어 온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폐가 찍어 온 게 아니고. 자, 이누나키 마을에 관련된 도시전설 첫 번째. 일본의 행정 기록과 지도상에서는 완전히 말소되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두 번째, 이 이누나키 마을 입구에는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국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팻말이 이렇게 딱 붙여 있대요. 마을 입구에. 그러니까 일본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마을이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을 자체가 에도 시대 이전부터 굉장한 차별을 받아왔대. 왜냐면 이 마을에서는 그 약간 별로 안 좋은 말이 되게 많아. 왜냐면 뭐 근친상간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상한 애들이 태어났다.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마을에 이렇게 다 몰아놨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아예 다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그 마을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대요. 네 번째, 갇힌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근친혼을 반복하는 거야. 근친이 여러분 뭐냐면 자기와 같은 혈통,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친척이라든지 자기와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는 걸 바로 근친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복하면 뭐가 안 좋냐? 유전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좀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 마을 안에는 좀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 일단 병에 걸린 사람들, 생김새가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 다섯 번째, 입구로부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광장이 있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너덜너덜한 그런 세단 한 대가 놓여있대요. 차 한 대가 이렇게 놓여있대. 그 고물, 거의 폐차 직전에 세단이 한 대가 놓여있는데, 또 그 앞쪽에 어떤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 안에는요, 해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구 이누나키 터널. 그 터널 안에는 그 어떻게 뭐 벽돌로 막아놨다든지 약간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 이 마을도 비슷한 장치를 해놨대. 뭐냐면 어떤 안 보이는 얇은 끈이랑 어떤 캔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갔어. 그 끈이 안 보이니까 걷다가 그 줄에 걸리면 땡땡땡땡 그 캔들이 막 울리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큰 소리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땡땡땡땡 울리자마자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끼를 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온대. 도끼 들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이누나키 마을 근처에서는요, 모든 휴대전화가 안 된대. 굉장히 기묘한 현상이래. 이게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이 다 안 돼. 그리고 그 마을 안에 공중전화가 있는데, 그 공중전화에서 샤크토방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은 샤크토방이 뭐냐면 110번, 우리나라에는 112번이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일본은 110번인데 그 편의점에 있는 공중전화는요 110번이 안 된대. 경찰서 긴급 상황 이 번호가 없대. 연결이 안 된대요. 대박이지. 그런데 사실 이거는 100% 맞다 아니다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도시 전설로 돌고 도는 소문이에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건지. 만약에 진짜 뭐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대체 왜 이런 소문이 생긴 건지. 지금 제 방에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부산에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이 후쿠오카현은요, 부산에서 배를 타면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누나키 터널이라든지 이누나키 마을이라든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특히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밤이면 이 이누나키 터널에 뭔가 음산한 기운이 배가 된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접하든